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물분에 붙었어. 써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해요? 레몬은 짜짜짜, 왔는데.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짜짜짜. 뭐 일주일이 지났는데 뭔 소리야? 우선 물분에 붙어줄게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자, 한글 못했어요? 지울게요. 네, 진짜 안 돼. 지울게요. 아, 요 한글은 남겨둘게요. 네. 아, 지우겠습니다. 다 지워요? 아, 저 석태는 쉬옥스파는 이걸 솔직히 다. 몇 개까지 키셔도 돼요? 뭐요? 일단 그냥 맞고 시작할까요? 자, 최대한 맞춰보세요. 네. 최대한 해보세요. 최대한 안 될 것 같은데. 자, 1, 2, 3, 4, 레몬을 5. 넣었는데 오자마자 까먹은 거. 자, 보겠습니다. 진짜 어렵다. 다 기억해놓다. 아, 이렇게. 아, 너무 작아서. 자자자, 이렇게 해보시고 차례대로 한번 세. 한번만 자, 몇 개까지 맞출 수 있나 봅시다. 2개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점수 매겨서 엄마 도장 받아오라 그래야겠다. 네? 분명히 설날 전에 숙제를 냈는데. 아, 광합성이랑 세포호흡은 할만. 숙제 전혀 안 했죠? 배우긴 했어요. 숙제 전혀 안 했죠? 여학생들은 좀 한 것 같은데 남학생들은 전혀. 그치? 방금 알았죠 이게 숙제인지. 요즘 안 해, 맞지? 예? 아, 한글도 아직 다 못 썼어. 그냥 번호만 매기고 하면 되지 않아? 아, 근데 이걸 써놔야지 되지 않나? 왜 기다려야 되나? 오케이. 오. 화이팅. 쭉 써놓고 선생님이랑 할 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세요. 네. 떨려요. 떨릴 건 없습니다. 선생님 안 때립니다. 예? 남학생들만 때리죠. 아, 이거 차별입니다. 여학생들은 안 때립니다. 전 연약한 남자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아이. 전 맞아야지. 저 여자아이예요. 언제? 오케이. 이게. 아, 이거 다 적을 데가 없어요. 아, 잘못 적었다. 어떻게? 생성반응은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거야. 예? 수소와 질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되는 거야. 수소. 암모니아는 수소와 질소로 돼 있잖아.
선생님 자꾸 밀려서 여기다 썼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20대. 괜찮아요. 뭐라? 아예 안 했구만, 그죠? 잘하는구먼. 못하는구먼. 아니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떡해. 수작이요? 어? 격차가 벌어지는구만. 뭘 쳐다본다고 답이 나와?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머릿속이 깨끗하잖아. 그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저 아는 사람이 할 게 많은 거죠. 앞으로 AI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기본 지식이 많아야지 뭔가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고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애초에 질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쓰면서도 긴가민가. 괜찮아요. 다 그러면서 하는 거지. 여기 아예 못 쓰는 인간들도 있는데 아예 손도 못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딱 1분 뒤에 해보겠습니다. 1분 뒤에요? 뭐 썼다고 뭐라 안 그럽니다. 때리실 것 같은데? 안 때립니다. 지가 안 한 거지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자기가 안 한 거지 뭐. 누구 탓을 하리요. 오, 헷갈려요. 다 적었습니까? 아니요, 3개 남았어요. 네, 30초 더 줄게. 30초. 아, 네. 회수 반응은 어디다 쓸게요? 알아서 하세요. 내가 뭐 태점하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아하. 여러분 딱 해놓고 맞는지 틀리는지만 딱 보세요. 다 적었죠? 아, 잠시만요. 뭐였지? 아, 자, 자 하겠습니다. 자, 물 분해. 자, 물 분해. 그러니까 뭐가 분해된 거야? 물이 H2O죠. 아, 이거는. 자, 물이 분해돼서 뭐가 되죠? 물이 분해되면 수소와 산소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수소와 산소가 됩니다. H2와 O2가 됩니다. 자, 그럼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2를 써주고 여기다 2를 써주면 되네. 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아. 자, 암모니아 생성 반응. 자, 벌써 틀렸다고? 이제 1번에 오를 적해서. 오를 작게 쓰면 안 돼요. 그거 다 틀렸다고 합니다. 오는 대문자로 써야 돼요, 항상. 암모니아 생성 반응. 암모니아 생성되니까 생성물이 암모니아야. 암모니아는 NH3야. 자, NH3가 암모니아라는 걸 알아야지, 그치? 자, 그럼 얘는 뭘로부터 만들어져? N2. N과 H니까 질소와 수소지, 그지? 네.
질소와 수소는 실제로 N2와 H2 상태로 존재하죠. 자, 그럼 얘 짝수개니까 여기다 2를 써놓고 비교하면 편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N2 하나가 있을 때 H는 6개니까 여기다 3을 써줘야죠, 그죠? 자, 어떻게 맞춘 거야?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된다 라는 기본 개념으로 화학 반응식, 지금 이게 우리 화학 반응식을 하는 겁니다. 안 되지네. 화학 반응식. 메테인의 연소, 연소라는 의미가 뭐죠? 일단 메테인이 뭐야? 산소를 만나는 CH4. CH4가 메테인이야. 자, CH4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얘가 산소와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는 반응이 연소 반응이죠, 그죠? 네. 자, CH4가 산소와 반응하면, 자, 탄소와 수소가 산소와 반응하면 뭐가 나온다고? CO2랑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 오케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제일 복잡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탄소가 하나니까 여기다 1, 그죠? 수소가 4개니까 여기다 2를 써주면 돼. 자, 마지막으로 산소가 2개, 산소가 2개, 산소 총 4개네, 그죠? 그럼 여기다 2를 써주면 산소 원자가 4개가 되죠. 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구리의 연소 반응. 자, 구리가 연소한다. 그러면 구리가 산소와 반응한다는 거죠. 네. 자, 산소는 O2입니다. 자, 그럼 뭐가 될까요? 산화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럼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 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처음이 많은데. 자, 오케이. 지금이라도 열심히 필기를 하세요. 자,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 마그네슘은 Mg였고, 그죠? 네. 염산은 HCl이에요. 자, 그럼 얘가 반응하면 뭐가 나와요? MgCl2입니다. 네. MgCl2 염화 마그네슘이에요. MgCl2 Cl이 1-고 Mg가 2 플러스라서 그래요. 그리고 수소 기체가 발생하죠. 자, 금속과 산이 만들면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그리고 여기다 계수 2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하나하나 받아 적느라고 바쁘죠, 그죠? 맞았나 틀렸나 채점이 아니라.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6번. 마그네슘의 연소. 얘도 뭐 산소 반응하니까 마그네슘 Mg죠. 연소, 산소 반응하는 거죠, O2. 그럼 뭐가 돼요? MgO가 돼요. Mg는 2 플러스짜리, O는 2 마이너스짜리여서 1대1로 결합해요. 자, 그럼 얘가 2가 있으니까 여기다 2를 써주고 여기다 2를 써주면 되는 거죠. 네. 자, 과산수소분해 반응. 과산수소는 H2O2입니다. 그죠? 얘를 과산화수소라고 해요. 자, 얘가 분해되면 뭐가 나와요? 물과 산소가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2를 써주고 여기다 2를 써주면 자, 반응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다 맞게 되죠. 오케이. 자, 탄산수소 나트륨 열분해. 자, 얘는 중학교 때도 자주 나오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별표 3개라고 했죠. 네. 탄산수소 나트륨. 자, 요 이름 그대로 쓰면 돼요. 네. 자, 나트륨인데 수소가 있고 탄산은 CO3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NaHCO3가 탄산수소 나트륨. 다른 말로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죠. 그죠? 얘가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얘를 집어넣고 밀가루 반죽에 얘를 집어넣고 이제 가열을 하면 뭐가 나와요? Na2CO3. 탄산 나트륨과 탄산 Na2CO3 탄산 나트륨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네. 자,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 2만 써주면 됩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다 맞아요. 오케이. 자,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탄산 나트륨. 자, 탄산 나트륨 여기 있죠, 그죠? 얘가 탄산 나트륨이에요. Na2CO3가 탄산 나트륨이에요. 자, 여기다 염산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염산을 넣으면은 자, 얘가 이제 들어가면 NaCl, 그죠? 네. NaCl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H2O랑 CO2가 나옵니다. CO2가 나옵니다. 자, 그럼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 2를 써주고, 자, 여기다 2를 써주면 딱 맞죠? 네. 맞죠, 그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석회수가 뭐라 그랬죠? 석회수? 석회수는 수산화칼슘 수용액이에요. CaOH2입니다. 네. 얘가 석회수입니다. 석회수. 자,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흰색 앙금이 생겨요. 그 앙금이 뭐라고? 탄산칼슘이었어요. 그죠? 네. CaCO3였어요. CaCO3. 자, 그리고 뭐가 생겨요? H2O. 그죠? 이렇게 되죠. CaCO3랑 H2O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흰색 앙금이 생기더라. 자, 광합성. 자,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 써줬죠, 그죠? 자, 뭐가?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 분자가 자, 빛에너지를 받아서 C6H12O6
포도당 또는 유기물 또는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6개의 산소가 나와요. 이 산소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죠? 네. 자, 세포호흡은 이거를 거꾸로 쓰면 돼요. 그죠? 거꾸로 쓰면 돼요. C6H12O6.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호흡에 의해서 얻은 산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자, 6개의 이산화탄소로 배출되고 6개의 물 분자가 나오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죠? 오케이. 에탄올의 연소, 에탄올이 뭐죠? C2H5OH. 오케이, C2H5OH가 에탄올입니다. 연소라는 건 똑같이 산소와 반응한다는 O2. 자, 그러면 탄소와 수소니까 얘는 이산화탄소와 물밖에 안 생겨요.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긴다. 물이 생긴다. 자, 탄소가 2개니까 여기다 2를 써주고, 그죠? 자, 수소가 총 6개니까 여기다 3을 써줘요. 자, 그럼 산소가 4개, 3개니까 7개예요. 여기 하나 있고 얘를 6개를 만들면 되죠, 그죠? 그러면 3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일산화탄소의 발생. 일산화탄소는 자, 이게 뭐죠? 자, 이 탄소 덩어리. 탄소 덩어리. 자, 이걸 그쵸? 철의 재련할 때 나오죠, 그죠? 철의 재련에서 탄소와 산소를 어떤 산소가 부족한 불완전 연소를 일으킨다라고 했죠. 네. 좁은 공간 안에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면 일산화탄소 CO가 나옵니다. 얘가 2개짜리니까 여기다 2를 써주고 여기다 2를 써주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코크스라고 하죠. 재련할 때, 그죠? 코크스. 철의 재련. 철의 재련은 우리가 땅을 파면 뭐가 나온다고? 산화철 Fe2O3라는 산화철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산화철은 철의 성질이 아니죠. 막 부스러지는 그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가 여기 들어가면 완전 연소하고 싶기 때문에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뺏어온다고 했어요. 그죠? 네. 뺏어오기 때문에 얘가 뭐 순수한 철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자,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3, 2, 3을 써주면 됩니다. 3, 2, 3 이렇게 하면 된다. 다 했습니다. 오케이. 자, 잘했어요. 잘했어요. 열심히 외운 친구들이 있죠, 그죠? 그에 반면에 그쵸? 몇 개 맞췄냐? 2개 맞췄냐? 그래요. 그래요. 2개 맞힌 친구도 있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뭐 고등학교 올라가도 화학 반응식 제대로 무슨 애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고1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숙제 잘해온 친구들. 자, 숙제 안 해온 친구는 똑같죠, 그죠? 화학 반응식 잘 모르죠. 자, 화학 반응식. 반응식. 자, 요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 만드는 방법과 여기 있는 화학 반응식 다 나오죠, 그죠? 요거 다 했습니다. 요거 다 했고. 자, 개수 맞추기 했죠, 그쵸?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개수 맞추기 또 있죠, 여기. 개수 맞추기. 자, 여기 17번에 가로도 다 채워보세요. 개수 맞추기. 다 해요? 가로 채워. 요 답이 다 있어요, 밑에. 딱딱 채우고 맞는지 확인하고, 딱딱 채우고 맞는지 확인하고, 딱딱 채우고 맞는지 확인하고. 자, 그래서 미정계수법도 한번 해보고, 그죠? 미정계수법도 다 설명했죠. 미정계수법도 안 쓰지만 할 줄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선생님이 개수를 맞추는 방법 다 알려줬으니까 그 방법 그대로 해보세요. 가로가 다 채워집니다.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안 하면 몰라요.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자기 스스로 반복 훈련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도 자기 거를 못 만들어요. 그렇지. 차이가 나는 뭐
숙제 열심히 안 해온 친구들은 차차차차 다 맞추기 잘 맞추는데 숙제 안 해온 친구들은 똑같네요, 그죠? 똑같이 못 맞추죠. 여기 있는 거 다 해요? 밑에 답이 다 있잖아요. 다 해보세요.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다 했나요? 네, 다 했죠? 네, 하나 남았네요. 그래요. 숙제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카톡이나 올리고 있지. 자, 볼게요 이제. 다 했죠? 보겠습니다. 말단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중3 내용인데, 그쵸? 요거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이거죠?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죠?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 그러면 연소 반응이란 게 뭐야?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는 반응. 자, 그러면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는 O2죠. 기본적으로, 그죠? 산화 마그네슘은 Mg5죠. 그죠?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산화 마그네슘. 자, 뭘 한다고? 제일 복잡한 애의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그죠? 얘가 복잡하게 생겼어. 얘를 1로 잡아.
자, 그러면 얘가 마그네슘이 한 개네. 산소가 한 개니까 여기다 뭘 해야 돼? 2분의 1 하면 얘가 산소 원자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죠? 자, 2분의 1. 자, 그 다음에 2분의 1, 1이니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2를 다 곱해주면 되죠. 2, 1, 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됐죠. 2mg. 자, 1은 생략하고 2mgo.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저걸 리을 소수로 써도 돼요. 뭐를? 리을이요. 이율이 뭐야? 2분의 1을 소수로 써도 돼요. 0.5. 소수로 써도 되긴 했지만 소수로 써도 돼요. 뭐 0.5로 쓰든 뭐 상관이 없어요. 이걸 질문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예요?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까 2분의 1을 쓰든 0.5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0.5를 쓰면 가장 간단한 정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분수로 쓰는 게 좀 편하죠. 그죠? 뭐 자기가 편한 대로 하면 돼요. 두 번째, 암모니아 생성 반응 했잖아요. 그죠? 암모니아 생성 반응. 질소와 수소가 만나야 암모니아 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질소는 뭐죠? N2라고 써야 돼요. 수소는 뭐죠? H2라고 써야 돼요. 암모니아는 NH3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자, 얘 복잡한 애를 기준으로, 그죠? 얘를 기준 NH3.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죠. 얘는 한 개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1고, 자, 그럼 얘는 얼마라 그래야 돼요? 얘 3개니까 2분의 3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맞추면 2를 다 곱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치? 1을 다 곱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N2 플러스 3H2. 3H2가, 뭐가 된다? 2NH3가 된다. 자,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 자, 그러면 수소기체와 염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진다. 자, 마그네슘 원자의 개수. 제일 복잡한 애를 기준으로. 자, 얘를 쓰면 얘를 1 쓰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염소의 원자. 자, 얘가 1이면, 자, 염소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얘가 2가 되면 되죠. 자, 그럼 수소의 개수는 자동으로 맞네? 그쵸? 그럼 그냥 맞네. 자,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요? 1, 2. 끝났죠, 그죠? 1, 2, 1,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을 생략하고 쓰면 되죠. Mg 플러스 EHCl, H2 플러스 MgCl2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요런 식으로 개수를 맞추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려면. 자, 그 다음에 4번. 자,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과산수소가 분해되면 물과 산소가 발생한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개수니까 얘는 뭐야?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미정계수법. 자, 우리가 푸는 방법이 제일 편해. 복잡한 애를 1로 잡아. 자, 그리고 얘가 O2는 나중에 잡으면 되고, 그죠? 얘가 1로 잡아. 자, 그러면 얘가 두 개 하나니까 얘가 2분의 1이야. 자, 그래서 1이 돼 라고 하면 제일 빨라. 그렇죠? 제일 간단한 거 제일 빨라. 이 방법이 대학교 책에 나와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지. 가장 좋은 방법이야. 자, 하지만 자, 우리 과거에는 중학교 때 자, 반응 전에 미지수를 넣어. A, 뭐 X를 넣어도 되고 대문자 A를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A, X, Y. 자, 그럼 뭐부터 와? 원자 하나하나를 따지는 거야. 수소 원자를 먼저 보자. 수소 원자는 몇 개 있어? 반응 전에 2A 개 있어. 자, 반응 후에 몇 개 있어? 2X 개 있어. 그럼 이 두 개는 같아야 된다. 이런 식의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소를 보자. 산소는 뭐야? 2A개 있어. 자, 반응이 끝난 반응 후는 X 플러스 2Y개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X 플러스 2Y개가 있어. 자, 그래서 식은 두 개인데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이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는 알아? 비율은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얘네들의 비율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얘 A를 1이라고 한다면 인 거야. 그죠? A가 1이 아닐 수도 있어. 1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나온 숫자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또 바꾸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1이라고 하면 X는 당연히 1이 돼야 되겠고, 자, A가 1이고 X가 1이면 Y는 2분의 1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1, 2분의 1이므로 자, 얘가 2,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 1. 자, 방금 했던 거 그죠? 2H2O. 이렇게 하면 된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5번. 나트륨과 염화칼슘의 반응. 자,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 복잡해. 그럼 제일 복잡하게 생긴 애를 1 기준으로 잡아. 자, 1 기준으로 잡아. 자, 기준 잡으면
자, CO3는 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얘도 1이다. 자, 그럼 칼슘이 1이죠. 칼슘이 1이야. 그러면 염소가 2개죠. 얘가 2개네. 그러면 NA도 2개가 돼야 되네. 그럼 요 있으면 끝나네. 계시죠, 그죠? 여기서 끝났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 맞추면 끝나는 거야. 하지만 미정계수법은 다 찾아야 돼요. 나트륨 몇 개? 2A개. 자, 그럼 여기 나트륨 몇 개? Y개. 2A와 Y는 같아야 돼. 탄소 개수 몇 개? A개. 자, 여기 탄소 없죠? 여기 탄소 X개. 자, A개와 X개는 같아야 된다. 산소 원자 힘들죠, 그쵸? 3A개, 3X개. CA. 자, 여기서 CA는 B개죠, B개. 자, B는 뭐랑 같아야 돼요? X랑 같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L의 원자 개수. 자, A를 1이라고 하면 Y는 2가 되고, 그쵸? A가 1이라면 X도 1이 되고, 자, B는 얼마가 되죠? X가 1이니까 B도 1이 되네, 그쵸?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A, B, X, Y였죠. 1, 2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자동으로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됐으니까 그냥 써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기 위해 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 자, 화학 반응식의 첫 번째, 이제 웬만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잘 안 써주는데 나중에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화학 반응식을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요. 열화학 반응식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에너지 값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상태, 자, 물질 상태, 고체, 액체, 기체를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기체는 뭐야? 기체는 가스. 그래서 가로치고 G라고 써주죠. 여기 가스. 그죠? 이렇게 아래 첨자로 씁니다. 자, EH2 하고 여기다 이렇게 가스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크게 안 써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액체. 자, 액체는 리퀴드죠. L. 자, L입니다. L. 자, H2O 가스. 자, 상온에서는 L이라고 써줘야 돼요. 그죠? 상온에서는 액체의 상태. 자, 고체는 뭐죠? 솔리드니까 얘는 아래 첨자로 S를 써줘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수용액. 물에 녹았다. 그럼 뭐라고 써줘요? AQ라고 써줘요. AQ. 아쿠아. 알죠? 그죠? 물에 녹아있다. 에이쿼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에이쿼스. 용액.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볼 때 요런 게 붙어 있으면 아, 물질의 상태까지 표현을 해줬구나. 라고 알아주면 돼요. 자, 평상시에는 잘 안 씁니다. 왜? 이걸 쓰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죠? 너무 많은 걸 쓰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야. 그러면 염화나트륨 A쿼스로 써 있잖아. 그럼 이게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수용액이면 얘가 어떻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물에 녹아서? 아니, 어딘가에 녹아서. 그 녹아서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으면 어떤 상태로? 액체. 염화나트륨 액에는 용융액이라고 해요. 얘는 수용액이잖아. 자, 그럼 실제로 물에 녹으면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으면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뭐지?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그죠? 이온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자, 이렇게 썼어. NaCl 솔리드 이렇게 썼어.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그쵸? 고체 소금이 떠올라야 돼. 자, NaCl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결합되어 있는 거.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자, NaCl A쿼스. 그럼 얘는 뭐다? 물 안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떠돌아다니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치? 이렇게. 자, AgNO3는 은이온 Ag 플러스 이온과 NO3 마이너스가 뭐죠? 질산이온. 그죠? 질산이온. 자, 얘는 질산이온이라고 합니다. NO3 마이너스 질산이온. 자, 이 상태로 떠돌아다녀. 자, 이런 이온 상태로 떠돌아다니는 거야. 얘를 섞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반대되는 이온끼리 만나겠죠. 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 근데 얘와 얘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앙금이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났는데 Ag와 Cl이 만나면 결합력이 너무 강해서 안 떨어져요. 자, 그래서 AgCl 뭐가 됐다? 고체가 되었다. 그럼 얘는 뭐야? 가라앉았다는 얘기죠. 자, NaNO3 A쿼스라고 하면 이건 무슨 상태라는 거야? 아직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야. 자, 그럼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반응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왜? 이온 상태로 있는데 그냥 그 이온 상태로 있는 걸 이렇게 쓴 거잖아. 그러니까 NA와 NO3는 NaNO3라고 썼지만 NA와 NO3가 결합한 거 아니에요? 결합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용액 중에 이온 상태로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어요? 주의하세요. 그래서 NaNO3는 반응한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잘 이해해야 돼요. 이 표기가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화학 반응식을 이해하려면.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들이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가 그려져야 돼요. 머릿속에. 그죠? 안 그려지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뭘 상태를 잘 안 써줘요. 가로치고 뭐 쓰기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Mg, 그건 뭐야? 마그네슘 고체예요. 고체 덩어리, 그지? 여기다 뭘? 염산. 그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죠. 염산. 그죠? 얘는 분 거야. 자, 이게 얘 A커스죠. 얘를 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소 기체가 뻘뻘 올라온다는 거야. 위로 화살표는 뭐야? 기체가 발생되어 빠져나갔다. 이런 의미예요. 오케이. 자, 그럼 MgCl2는 무슨 상태일까? MgCl2는 AQ? AQ. 네. 수용액 상태예요. 네. 그럼 실제로 얘는 어떻게 존재해요? Mg2 플러스와 ECl 마이너스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양용과 음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냥. 그 아까 화학식 외우기 하실 때도 어. 카코 3하고 마이너스 표시 좀 있던데 그거. 자, NaCl 얘도 마찬가지죠. 네. 자, 실제로는 수용액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상태로 있고 얘는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상태로 있어요. 그럼 얘를 섞어요. 그럼 만나겠지. 자, 만나면 어떻게 돼요? Ag와 Cl이 만나면 앙금이 되고 나머지는 어때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반응 안 한 거예요. Na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경꾼이온, 구경만 했다. 그래서 구경꾼이온이라고 한다는 거지. 오케이? 네. 어려워요? 네. 괜찮아요. 원래 화학이 그런 거예요. 그죠? 화학이 그런 거예요. 오케이. 뭐 쉬웠으면 다 했겠죠. 그죠? 쉬웠으면 다 했을 거예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조건. 자, 화학 반응이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광합성은 뭐 어떤 조건에서 돼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기 분해는 어떤 조건이 돼요? 전기 에너지를 흘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그 조건을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NaHCO3 이거 뭐죠? 탄산수소 나트륨. 다른 말로 베이킹 파우더. 그죠? 네. 베이킹 파우더. 별표 3개라 그랬죠. 왜? 중학교 때 화학 반응식으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길어서. 그죠? 길어서 복잡해 보여서 애들이 공부 안 하면 무조건 틀리잖아. 이런 거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뭐게? 뭐 같이 생겼어요? 산 델타? 가열했다는 의미예요. 가열죠? 저기 어디 가서 불이. 자, 잘 보세요. 자, 뭐가 있어요? 알코올 램프에. 자, 이렇게 온 게. 자, 이거를 단순화시키면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삼각형 하면 가열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너무 대충인데. 자, 그 다음에, 자, 특정 조건, 뭐 이런 복잡한 조건이 있어요. 자,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400에서 600도씨에 300기압에서 산화철을 촉매로 뭐 이런 조건이 필요해. 그러면 화살표 위아래 이걸 다 써줍니다. 자, 질소와 수소가 400에서 600도씨에 300기압을 가하면서 산화철이 존재하면 암모니아로 전환된다 이거죠. 그죠? 이것도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 자꾸 이렇게 나오죠, 그죠? 왜 나올까요? 중요하니까. 생성되니까. 중요하니까요. 왜? 뭐에 중요하냐? 인류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 했죠? 자, 뭐가 있어요? 옛날에 최초의 경제학자 누구? 멜서스. 자, 멜서스의 경제론이라는 책에 자, 인구 증가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인구는. 자, 근데 식량은 뭐다?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식량. 자, 그러면 얘가 시간이겠죠. X축의 특정 시기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식량이 없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는 굉장히 암울한 미래야. 라고 해요. 디스토피아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걸 뭐 하면 돼? 과학자가 해결하면 되지. 과학자가 딱 나와서 뭘 하는 거야? 왜 인구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식량은 이렇게 증가를 못하지? 찾아보면 되지. 왜 증가를 못하냐? 질소가 부족한, 질소 비료가 부족하더라 이거지. 근데 질소는 우리가 어디에 많은지 알아? 공기 중에 많잖아 원래.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수소와 화학적으로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생성해서 이걸 갖고 비료로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스토리가 물리는 안 나오지만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계속 나옵니다. 이 스토리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식량 전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자 한 명 때문에. 그래서 그 과학자의 별명이 공기로 빵을 만든 과학자야. 하버라는 과학자예요. 자,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계속 나옵니다. 유명해요. 그죠? 이 식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광합성식 중요하죠, 그죠? 네. 암모니아 생성 반응식 중요하다, 그죠? 처리 재련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처리 재련됨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죠? 우리의 문명이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었기. 거대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나 이제 여러 가지 금속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인류의 발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애들로만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돼 있다.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수소와 기체.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반응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방출되면 여기다 에너지 값을 써줘요. 자, 방출되면 플러스, 흡수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써줍니다. 나중에 열화학 반응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었습니다. 화학. 어렵죠, 그죠? 지대로 화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물리변화. 자, 물리변화는 뭐가 물리변화예요? 화학변화의 차이가 뭐예요? 화학변화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성질이 변하고. 그렇죠. 성질의 변화죠. 성질이 변하고. 성질이 변하는데 성질이 어떻게 되면 성질이 변하죠? 성질이 바뀌면 성질이 변화. 어떻게 되면 성질이 바뀌죠? 입자가 그렇죠. 분자의 성질이 결합 변하고. 구조가 바뀌면 성질이 바뀌어요. 네. 그렇죠. 원래 있던 분자가 다른 종류의 분자가 되면 성질이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화학 변화는 뭐가 있어야 돼? 원자의 자리 바꿈이 있어야 돼. 자, 근데 물리 변화는 원자의 자리 바꿈이 없고 분자만 자리 바꿈이 있는 거지. 분자와 원자는 뭔지 알죠, 그죠? 네. 그러니까 분자의 자리 바꿔봤자 얘는 뭐야? 분자가 자리 바꿔봤자 성질은 계열. 똑같다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성질은 똑같아. 물이든 수증기든 얼음이든 성질은 차이가 없다는 거야. 자, 근데 물과 수소와 산소는 전혀 다르지. 그럼 얘는 뭐야? 분해라고 하죠. 얘는 분해라고 합니다. 원자들이 조합이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은 뭘까? 반응 전후 없어지는 그렇죠.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바뀐다는 거야. 네. 그렇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두고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질량이 안 변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물이 끓는다, 깨진다, 자른다, 녹는다, 퍼진다, 녹는다. 자, 이거는 물리변화. 자, 연소 반응. 자, 뭐 열매가 익는다, 색깔이 변했다. 색깔이 변하는 것도 성질 변한 겁니다. 맛이 변하는 것도 성질 변한 거예요. 그죠? 철이 녹슨다. 녹으면 부스러지죠. 그죠? 성질 변한 거예요. 연소 반응 다 성질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화학 반응식을, 여기 있는 반응식을 열심히 했죠. 오케이. 반응이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을 쓰는 방법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잘했어요. 자, 그래서 오케이. 자, 10번. 자, 10번 해보세요. 10번. 자, 쉬워 보이지만 실수하는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10번 해보세요. 자, 얘는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왜 H 썼지? 되세요? 찾으세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지금 아직 안 나, 그렇죠. 아직 안 불렀네. 낚으면 다 낚이는 아주 순수한, 그쵸? 자, 숙제를 열심히 해온 친구들은 맞고, 그죠? 아니요, 친구들은 이런 간단한 문제가 틀리죠. 체크해봐, 몇 번이야? 잠시만요. 해보라고! 아,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죄송해요. 뭐야지? 자, 볼게요. 보겠습니다. 뭐야지? 자, 직관적으로 이제 내가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모른다 라고 할게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모른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해요? 두 개의 N2라고 표현해야 돼, 그지? 네. 두 개의 N2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H2가, 그쵸? 뭐, 4개의 암모니아가 되었네? 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요 입자 그림을 그대로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고쳐야 돼요. 아, 그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고치면 N2
플러스 3H2가 2NH3가 돼야 돼요. 자, 그쵸? 틀렸다. 뭐야?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이런 원자가 존재하면 안 돼요. 원자가 존재하면 안 돼요. 화학 근데 반응식. 저 그죠? 4번 했는데 지금 어. 안타깝다 했어요. 그래서 맞춰서 안타깝다 그랬지. 아, 그래요. 아. 자, 숙제를 안 해오면 틀려야 되는데. 자, 그래요. 그래서. 자, 그래서. 선생님. 암모니아 생성 반응 그냥 이식 아는데요? 뭐 알면 그냥 맞추면 되는 거고,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저걸 따져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실력 강화 문제. 네? 실력 강화 문제. 자, 가나는 물질의 변화의 예이다. 질소와 수소가 암모니아가 된다. 자, 이거 나올 때마다 놀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N2 플러스 3H2가 2NH3.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 지겹게 나오네. 그 이유는 설명했죠, 그죠? 지겹게 나오네. 에탄올, 물, 에탄올 수용액. 에탄올, C2H5OHG. 자, 여기에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 자,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 물을 섞으면 에탄올 수용액이 되는 거죠. H2H, C2H5OH Aqueous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물이 있으면 이 물이 그냥 뭐다? 수용액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야? 주변에 물이 많은 거야, 그죠? 물이 많은 거야. 자, 얘는 사실 화학 반응이 아니죠, 그죠? 얘는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이게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자, 가는 원자가 재별된다. 원자가 재별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맞는 얘기네. 자, 가에서 암모니아는 질소의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암모니아는 원래 있던 질소, 원래 있던 수소와 전혀 다른 성질을 나타내요. 그걸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틀렸어요. 자, 나에서 에탄올 수용액은 에탄올 성질 맞아요. 얘는 맞아요. 왜? 물리 변화였기 때문에. 그죠? 물질 성질이 바뀌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케이. 자, 다음은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이라는 작품이다. 야간 순찰, 밤 순찰이네요. 자, 이 그림은 오후 햇살을 배경으로 낮에 군인과 경찰이 순찰하는 모습을 밝게, 원래 얘는 밝은 그림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원래 얘는 되게 밝은 그림이다. 그런데 이 그림의 배경색으로 사용된 물감이 납과 황으로 되어 있어서 납과 황의 검은색 황화납,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황화납이 되면서 색깔이 어두워졌다는 거야. 처음에는 밝은 색으로 했는데 얘가 반응을 해서 어두워졌다는 얘기지. 부식 같은 게 일어났다는 거지. 대부분의 물질은 납은 이제 물감이나 이런 착색 효과를 날 때 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분칠하잖아, 분칠 화장품. 옛날에 화장품에 납이 많았어요. 독성. 그렇지. 그래서 화장품이 바르다 보면 얼굴이 막 이제 독극물로 독보되는. 금방 죽게. 그렇죠. 화장을 해서 이뻐지기는 하나 금방 죽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른 물질을 쓰겠죠, 그죠? 나쁜 걸 알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황화납, 황화납은 PBS입니다. PBS. 황화납, 고체 물질이죠. 솔리드. 자, 배경이 어둡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고미술품들은 뭘 하죠? 색깔이 자꾸 바래고 막 변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하는 거? 복원하는 기술자들이 있죠. 그래서 고미술품, 옛날에 썼던 여러 조각품 이런 거를 정밀하게 복원하는 그 사람도 돈 굉장히 많이 벌죠. 명장 막 이렇게 부르잖아, 명장. 그래서 뭐 국가에 뭐 한두 명밖에 없는 명장 뭐 이렇게 복원. 적어도 붙일 수 있어요? 적어도 붙일 수 고칠 수 있죠. 그렇죠? 고칠 수 있습니다. 화학약품 지금 했던 화학 반응을 반대로 이렇게 일으키면 되죠. 그러니까 그럼 명장이 되려면 화학에 대해서 굉장히, 그죠? 조예가 깊어야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자, 기억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납과 황이 반해서 황화납이 되었다. 얘는 뭐다? 화학 반응이에요. 색깔이 변했잖아, 그죠? 화학 반응이죠. 원자별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원자가 이럴 수는 없어요, 그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죠? 물질의 성질이 변했어요, 그죠? 물질의 성질이 변했어요. 밝았는데 검은색이 되었어요. 자, 다음. 자, 요 그림은 이제 내신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그림이에요. 내신 문제. 자, 어렵지 않아요. 찰가루와 황가루를 요게 이렇게 막자삽을 넣고 삐삐삐삐삐삐 했어요, 그죠? 자, 얘를 바로 이제 자석을 하니까 얘가 어떻게 자석에 달라붙겠죠, 그죠? 네. 달라붙어요. 자, 무슨 얘기야? 철가루와 황가루를 단순히 섞으면 뭐다? 물리변화를 하는 거지. 철의 성질은 고대로 같기 때문에 철가루가 달라붙겠죠, 그죠? 얘는 물리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물리변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묽은 염산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묽은 염산을 넣으면? 그걸로 바뀌지. 그럼 묽은 염산을 넣으면 뭐 철 때문에 수소 기체가 나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죠? 기체 발생합니다. 기체 발생.
자, 두 번째, 얘를 섞어서 가열을 했어요. 네. 가열하면 일반적으로 뭐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그죠? 화학 반응, 화학 반응. 화학 변화죠, 화학 변화. 자, 그러면은 요 철에 요 달라붙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철의 성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아예 바뀌. 자, 아예 다른, 얘도 기체가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기체와 전혀 다른 기체가 발생해요. 다른 종류의 기체가 발생해요.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자, 가는 아니죠. 가는 바로 이제 썩는다고 해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아니죠. 자, A에는 붙는 물질이 있죠. 그렇죠? 자, B와 D는 기체가 발생하는데 얘는 수소 기체, 얘는 뭐 이제 달걀 썩은 냄새만 그러니까 황화수소 같은 거, 황화수소 같은 게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전혀 다른 기체가 발생합니다. 맞아요. C에는 자석이 안 달라붙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얘 좀 복잡하죠. 그래서 내신에 자주 나왔어요. 자, 다음은 용광로. 용광로도 중요하죠. 철의 재련. 산화철이다. 뜨거운 용광로에 산화철과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뭐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죠?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불완전 연소.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죠. 네.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 자, 선생님 막 하다가 뭔가 이제 그냥 안 지나가고 뭔가 하나씩 써줘. 그거는 뭔가 하나씩 써준다는 것은 내신이나 수능에 낯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써주는 거야. 똑같이 따라 쓰면 돼요. 자, 불완전 연소. 일산화탄소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철이 생성되고 이산화탄소가 된다. 자, 화학 반응 써봐. 네. 너 했잖아. 써봐. 자, 쓰고 맞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방금 썼다. 이요?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야지. 일산화탄소 어디 갔어? 반응물에는 산화철과 일산화탄소를 써야 돼. 일산화? CO를 안 썼잖아, 반응물에. CO를 쓰세요.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와 반응해서 순수한철과 이산화탄소가 되었다라는 반응이에요. 쓰세요. 산화철.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와 반응해서. 그래서 반응물은 두 개인 거야. 그럼 철과 철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라고 해야지. 왜? 철에 붙어 있는 산소를 떼어왔기 때문에. 그죠? 철과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야. 그럼 철 접고 더하기 한 다음에 이산화탄소. Fe 플러스 CO2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 맞춰주면 되죠. 다 썼어요? 여기 Fe2O3 플러스 3CO, EFE, 3CO2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다음은 세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P4O10. P4O10. 뭐 신기한 게 있네요. 그죠? P4O10.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겠어요. 맞춰보면 돼요. 자, 어떻게 맞춰요? A랑 C의 같은. 그쵸? 제일 복잡하게 생긴 애를 뭐라고? 그냥 일로 잡아. 네. 그죠? 자, 그럼 P가 몇 개? 원자의 개수를 세면 돼. 네. 얘를 일로 잡으면 P 몇 개야? 4개야. 그럼 여기다 1 쓰면 되지. 네. 자, O는 몇 개야? 10개네. 그럼 B는 얼마 쓰면 돼? 5개. 5개다. 이렇게 쓰면 되죠. 5개로 쓰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제일 복잡하게 생긴 애를 일로 잡아. 그죠? 일로 잡아. 그러면 N이 2개네. 그럼 여기도 N이 2개 되려면 A가 1이 되면 되죠. 자, 얘는 수소는 4개네. 그럼 얘가 4개가 되려면 얘가 2가 되면 되죠. 그죠? 지금 이것만 계속한 거야. 이것만. 지금 이것만 계속한 거야. 자, 제일 복잡하게 생긴 애 KCO3. 얘 제일 복잡하게 생겼어. 얘를 일로 잡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원자를 맞추면 돼. K가 하나야. 그럼 K 하나 쓰면 되지. 자, O가 3개야. 그럼 얘는 얼마 써야 돼? C 얼마 써야 돼? 3분의 2. 2분의 3이라고 써야지. 2분의 3이라고 써야지. 2분의 3. 2분의 3.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로 나눠줘야지 산소 하나의 3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분모로 들어가면 이 값에 나누라는 얘기니까. 그죠? 기준값으로 나누라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2, 3이 되겠지, 그럼. 그죠? 네. 오케이, 됐어요. 자, 개수 비교한 거. 얘를 합한 값이 제일 큰 거 누가? 얘 합하면 7이네. 얘 합하면 4네. 얘 7이네. 자, 그럼 가와 다가 같아요. 나는 작아요. 2번. 그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훈련에 대해서 했습니다. 맞추는 게 좀. 맞추는 게 어려우니까 맞추는 걸 많이 되겠죠. 근데 그걸 기본이에요. 그걸 해야지 고등학교 화학을 할 수 있어요.
맞추는 걸 할 수 있어야지 고등학교 과학을 할 수 있어요. 화학 반응의 규칙. 이제 규칙, 아직 규칙에 대한 얘기는 안 했다. 아이스크림 문제네요. 자, 쉬었다가 하도록 아이스크림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자, 숙제를 안 해요. 때문에. 자, 아이스크림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요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화학 반응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어떤 물질의 양이나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화학이 어려워요. 양 따지는 것 때문에. 일단은 중학교 때는 규칙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양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규칙. 이제 이걸 하나 써놓고 할게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 자, 암모니아 생성 반응은 질소에 자, 3H2가 뭐가 되는 거죠? 2NH3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요 앞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비. 수학에도 그렇죠. 1, 3, 2. 뭐라고? 수학에도 있죠. 뭐가 수학에 있어? 개수. 계속 있죠. 수학에서 따온 거죠. 과학은 수학적 언어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 개수비. 자, 이 개수비는 뭐예요? 입자의 개수비예요. 그렇죠? 반응하는 입자 개수비입니다. 입자 개수비. 입자의 개수비가 1대 3대 2라는 거죠. 그죠? 1대 3대 2.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자, 입자의 개수비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부피비. 자, 모두 기체일 경우 부피비도 성립해요. 부피비. 자, 예를 들어서 질소 1리터와 수소 3리터가 반응하면 암모니아 2리터가 만들어져요. 신기하죠, 그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입자의 개수비는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비와 같습니다. 자, 이걸 알아낸 사람이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정했습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 자, 기체 사이에 기체의 반응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부피비가 성립한다. 자,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 자, 그래서 요거를 알아내고는 이제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냐? 이때까지는 분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돌턴의 원자설의 세계였어요. 돌턴의 원자설. 자, 뭐죠? 특정한 성질을 띠는 최소 입자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수소 두 개와 산소. 자, 지금이 H2인지 알았지만 옛날에 H2인지 몰랐다는 거죠. 자, 다시 해볼게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했을 때 수증기가 생겨요. 다 기체가 돼야 돼요. 기체. 근데 수소 몇 리터? 자, 수소 1리터, 2리터. 산소 1리터. 자, 수증기 2리터가 생겨요. 1대 2대 2. 2대 1대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해가 안 가. 뭐가 이해가 안 가냐? 돌턴의 원자설에 따르면 자, 수소가 2개야. 그럼 얘가 2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수소라는 애가 2개가 있어. 자, 산소라는 애가 하나가 있어. 근데 수증기가 되려면 어떻게? 산소가 쪼개져야 되네? 라는 결론이 되는 거야. 자, 수증기가 되면 얘가 요렇게 쪼개지고 얘가 반반 쪼개지고 수소가 요렇게 들어가야 되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자, 그러면 뭐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날아가는 게 있네. 자, 그러면은 돌턴의 원자설에 위배가 돼. 돌턴은 쪼개지지 않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자, 얘를 아보가드로. 자,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보카도 아니고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야. 아보가드로의 분자설. 아보가드로는 과학자가 그럼 물질은 원자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구나. 그럼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지? 얘가 원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분자로 되어 있다.
자, 원자의 조합으로 돼 있구나. 물질은 원자의 조합으로 돼 있구나. 자, 그럼 이제 설명이 됐죠. 자, 두 개의 H2, O2가 자, H2O가 되었다. 요게 두 개 되었다. 이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보가드로 분자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얘네들의 질량비도 계수비와 같을까요? 질량비를 따져볼게요. 질량비. 부피분의 질량. 질량비. 자, 질량은 자, 질소가 7번이죠. 그래서 질소의 상대적 질량이 14입니다. 수소의 상대적 질량이 하나당 1이에요. 자, 그럼 얘는 몇 g이 되는 거야? N2니까 몇 g이 되는 거야? 28g이야. 자, 얘가 28g과 질소 28g과 자, 수소 몇 g? 6g이지. 수소 원자 하나당 1이니까. 원자가 6개 있잖아. 그래서 6g이야. 자, 얘가 반응하면 암모니아. 자, 그럼 몇 g일까? 34g이야. 그러면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죠? 14대 네. 3대 17이야. 이건 외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자, 질량비는 계수비와 같지 않아. 왜 같지 않아? 질량비는 계수비와 같지 않아. 왜 같지 않지? 입자가 다 구성하는 게 그렇죠. 달라서. 입자마다 질량이 다르니까. 네. 입자마다 다른 애고 입자마다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질량비는 달라. 하지만 질량비 자체는 또 성립해. 얘 14g과 얘 3g이 만나면 무조건 얘 17g이 생겨. 그죠? 오케이. 자, 이거는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 자, 일단 독특하다. 그죠? 자, 이러한 질량비는 질량비 따로 성립한다. 자, 이거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해요. 자, 일정 성분비 법칙. 자, 뭐죠, 얘가?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질량비는 질량비 계수비와는 다르지만 질량의 비율이 똑같이 성립한다. 자, 수증기 생성 반응도 해볼게요. 자, EH2 플러스 O2가 뭐가 되죠? EH2O가 돼요. 자, 수소 하나당 1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H2가 두 개 있으면 몇 g이야? 네. 4g. 자, 산소는 8번 원소야. 그래서 원자 하나당 16이야, 16. 그럼 얘는 몇 g이야? 32야. 자, 그러면 생성물이 얼마일까? 36이야. 그러면 1대 8대 9가 되죠. 그죠? 이게 질량비야. 자, 수소는 항상 1g과 산소 8g에 만나면 수증기는 무조건 9g이 나와야 돼.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네. 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이유는 뭐야? 왜 항상 일정한 질량비로만 성립해? 물질의 저거 아니면 성질이라서. 이 질량비도 뭐야? 얘네들의 특정한 개수로만 만나기 때문이야. 그지? 네. 그 얘는 뭐야? 일정한 개수로 만나기 때문이다. 일정한 개수로 만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한 질량비,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해요. 마지막으로 항상 자, 반응물의 질량의 합을 하면 뭐가 돼요? 생성물이 돼요. 자, 반응물의 질량을 합을 하면 뭐가 돼요? 생성물이 돼요. 자, 이건 뭐라고 해요?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죠. 그죠? 이게 그 유명한 질량 보존 법칙. 반응물의 질량을 합하면 무조건 생성물과 똑같더라. 이유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바뀌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질량 보존 법칙이 있어요. 질량 보존 법칙. 반응 전후 질량은 보존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기체 반응 법칙이 있다. 그죠? 기체 반응 법칙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란 게 있다.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질량 보존 법칙이란 게 있다. 질량 보존 법칙이란 게 있다. 자, 요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요런 법칙들. 자, 요런 법칙에 어떤 숫자들의 비율이 나와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개념에 가지고 화학 반응 규칙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얘네들의 법칙들의 가장 공통적인 성질은 뭐야? 눈에 안 보이지만 반응은 뭐다? 입자들끼리 자리 바꿈하는 것이다. 네. 그죠? 원자들끼리 자리 바꿈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근데 기체 반응 법칙은 왜 계수비와 부피가 똑같을까? 기체. 왜 얘네들은
기체, 동일한 기체의 개수당 차지하는 부피가 똑같을까? 만약에 고체와 액체일 경우에는 개수와 부피는 성립하지 않아요. 약해서 그런. 고체나 액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요, 상대적으로.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성질 자체가 영향을 줘요. 인력이나 반발력이 영향을 줘요. 자, 근데 기체면 겁나 멀잖아. 겁나 멀면 어떻게 해? 얘네들 자체의 성질이 무관해져. 영향을 안 줘. 영향을 안 줘. 그러니까 얘가 수소든 질소든 산소든 상관없이 뭐다? 동일한 성질을 띈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를 갖게 된다는 거야.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량 보존 법칙, 뭐 그 사이에 아보가드로의 분자설과 돌톤의 원자설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는 거죠. 오케이, 이런 개념들이 존재해요.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의 변화가 있을까? 질량비는 변할까? 안 변하더라. 오래전 과학자들도 계속 규칙을 찾아냈다. 그 중에 질량 보존 법칙 왜 성립해? 원자 종류와 개수가 안 바뀌는 게 끝이에요. 또 할 필요도 없어요. 자,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 변해요? 안 변해요. 왜? 원자 종류와 개수가 안 바뀌니까. 그렇죠? 자, 원자 종류와 개수가 안 바뀌니까. 자, 물리 변화. 얼음이 물이 되든 뭐가 되든 똑같아. 수증기가 되든 질량이 다 똑같습니다.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 변할까? 안 변해요. 왜? 원자 종류와 개수가 안 변하니까. 그렇죠?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 자, 염화나트륨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요렇게 생각나야 돼요. 염화나트륨 수용액 그러면 요 상태로 생각이 나야 돼요. 얘네들이 또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자, 질산은 자, 은이온과 질산이온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야. 얘를 섞어요. 자, 그럼 뭐가 생겨요? 앙금이 생겨요. 앙금 생겨요. 앙금이 생겨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잖아. 그지?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났잖아. 하지만 질량은 안 변하더라. 여기 질량 안 변하더라. 질량 보존 법칙. 두 번째, 기체 발생 반응. 탄산칼슘에 염산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탄산칼슘에 염산을 뿌리면 우리 화학 반응식 배웠죠? 뭐가 되죠? 얘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요게 탄산칼슘과 염산을 이렇게 놓고 얘를 흔들어서 얘가 이게 쏟아지게 만들면 반응이 일어나서 기체가 발생하겠지. 질량은 안 변하더라, 그렇지? 만약에 뚜껑을 열고 실험하면 어떻게 될까? 자, 뚜껑을 열고 실험했더니만 자, 얘가 100g이었는데 얘가 얼마냐? 얘가 99.56g이더라. 자, 무슨 얘기일까? 얘 100g인데 얘가 99.56g이다. 0.44g이 빠졌다는 거지. 사라졌다. 자, 그럼 이 0.44g이 뭐의 질량일까? 이산화탄소.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야. 자,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 두 개로 돼 있죠. 탄소는 6번 원소로 해서 12예요. 산소는 8번 원소로 해서 16 곱하기 2죠. 그래서 얘를 합하면 44예요. 44예요. 자, 그래서 1몰, 한 덩어리당 44야. 그러면 0.44g이면 0.01몰. 그러면 0.0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이 빠져나갔다. 라는 개수로 다 환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걸 화학 양론이라고 해요. 네? 화학 양론이라고. 양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고등학교 되면 이제 양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머리 터져요. 제가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규칙들을 잘 이해해 놔야 돼요. 그죠? 나중에 양 따지려면. 아이고야.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연소 반응. 자,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소를 하든 말든 질량은 안 변해요. 그죠? 밀폐된 공간에 입자들이 못 빠져나가니까 입자의 종류 개수가 변할 리가 없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질량 보존 법칙이잖아.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야. 자, 근데 옆에 볼게요, 옆에. 자, 지금 뭐가 있었냐면 종이 두 개가 있어. 질량이 똑같았어. 근데 얘를 가열해서 불을 태우니까 기울어졌어. 왜 그래? 원래 질량이 똑같았는데 얘가 질량이 감소했다는 얘기잖아.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연소 반응에서 뭐가 된 거야? 네? 뭐가 된 거지? 연소해서 종이가 연소해서 종이가 뭘로 돼 있어요? 재 같은 게 날아. 재가 날아갈 수도 있고. 영. 자, 종이가 결국은 뭐야? 탄소와 수소, 유기물이잖아.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거든. 자, 그러면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가벼워지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가벼워졌으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만 생성된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가벼워진 것으로 측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질량은 같은 거고. 그죠? 질량은 안 변한 거야, 사실.
질량은 안 변한 건데 생성물의 일부가 빠져나가서 가볍게 측정이 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강철솜이 있어요. 강철솜 두 개가 있는데 질량이 똑같았어요. 하나의 강철솜을 가열해요. 그럼 불이 붙으면서 콕 타요. 자, 강철솜 타면 무거워져요. 그래서 얘가 기울어져요. 왜 무거워질까? 입체가 돼요? 솜이 자, F에다가 그치. 맞아요. 와. 금속은 뭐야? 금속은 연소 반응. 우리 다 했잖아.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 그렇죠? 구리의 연소 반응. 금속은 연소를 하면 산소가 결합을 해요. 철은 연소가 되면 산소가 결합돼서 산화철이 돼요. 그러면 다른 물질이 달라붙은 거잖아. 공기 중에 있던 게. 더 무거워져요. 더 무거워져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해야 돼요? 안 한다라고 해야 돼요? 한다라고 해야 돼요. 왜 해요? 자, 왼쪽의 강철솜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산소의 질량이 측정이 안 된 거지. 근데 오른쪽의 강철솜은 뭐야?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게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죠? 더 무거운 것으로 측정이 되는 거야. 만약에 얘를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똑같아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밀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부의 물질이 결합하거나 빠져나가면 질량 변화가 생긴 것으로 측정되는 거야. 실제로는 뭐야?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요. 왜냐면 이게 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냐 하면 옛날에 철학자들, 과학자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화학 반응이 연소한다고 그래서 막 질량 변화잖아요. 일반적으로 불에 타면은 우리 연소는 보통 금속보다는 옛날 사람이니까 종이나 나무를 많이 했지. 종이나 나무를 태우면 가벼워져.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플로지스톤이라는 어떤 물질,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 결합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막 이상한 개념을 막 끌어들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한 거야.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상상력을 발휘한 거야. 근데 지금은 다 알지. 규칙이 명확하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규칙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테니까, 자, 화학 반응 적용하는 거, 문제는 풀어보세요. 아니, 그거 왜 우리가 해야지? 안 해오면 또 못 알아들어요. 요 앞에 문제. 이거 문제 풀었어요. 이거 문제.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